베푸는 사람, 뺏는 사람, 기브 앤 테이크, 테드에서 방송하는 거 결국은 같은 얘기지.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 예, 베푼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베푸는 게 전부는 아닌 거죠. 일단은. 근데 최상위 부자들은 베푸는 사람이야. 베푸는다고 부자는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 필요 충분 조건에 뭐가 있겠죠. 예. 예. 그게 뭘까요? 예. 상위 본능이지. 상위 본능을 가진 사람이 베풀기도 하는 거야. 성향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상위 본능이 없는데 베풀기만 한다고 그 사람이 부자 되겠습니까? 절대 못 되지. 절대로 내버려 편 쓰면 안 되고, 그죠? 안 되는 거죠. 인들아 강조하는 게, 인들아 상위 본능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은 상위 본능이 좀 있으시지만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푼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 보면 예, 상위 본능과 이 베푸는 선한 의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죠. 예, 베푼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예, 간단하죠. 예, 상위 본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근데 이제 상위 본능 가진 사람이 이 베푸는 것까지 갖추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뭐 상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큰 상인, 대상인들은 그렇게 이런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야마모토는 구급원 첩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될 마지막 퍼즐이 진주막 공습이었는데, 이를 기획한 자로 하버드 유학생 출신 인정 무전도청으로 공중에서 접근시켜 입막음한 점. 일단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음모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일단은 구의원 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나름대로 야마모토를 엿먹이려는,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상인 인물이거든요. 야마모토 전함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좀 보시면은 인들아 생각에는 다 이해가 되는데, 야마모토는 9번 간첩도 아니고 첩자야. 그냥 9번 귀족. 그럼 야마모토가 9번 귀족이냐? 저는 귀족이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일단은 9번 첩자, 9번 간첩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야마모토가 9번 귀족일 수는 있죠.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수혜를 본 국가가 둘이 있죠. 하나는 미국이고 다른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러시아 전쟁 후에 헉헉거리던 일본 재정이 활짝 핀 게 1차 세계대전 때 조선 배를 엄청나게 납품하는 바람에 각종 무기나 이런 것들 해서 떼돈을 번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너일전쟁 때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예요. 이 너일전쟁까지만 해도 자기 기술로 무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다 수입한 거예요. 다 빚으로 다 영국에서 수입하고 뭐하고. 그래서 빚더미에 오른 게 일본이에요. 너일전쟁 끝난 다음에 또 완전 빚더미에 올랐던 이 일본이 언제 살 길을 폈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부자 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망했는데 6.25 전쟁,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또 거기에 복구가 된 거예요. 전쟁 두 번으로 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대박 친 게 일본이다. 이게 역사에 다 있어. 자, 또 다른 나라가 미국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떼돈을 번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어요. 1930년대까지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계는 여전히 진주만 공습 터지기 전까지도 미국과
일본 경제계는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군부가 문제였죠.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단순히 야마모토가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당시 일본 유학파들이 상당수가 영국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미쯔비시 얘가 그 뭐야 갑자기 9번 초대 황제 베어링 가문에 줄대던 미쓰비시 가문이 베어링 가문이 파산한 다음에 미쓰비시가 그 다음에 미국에다 선을 대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강 업체 이런 거 인드라 강조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야마모토가 그건 가치라고는 이건 좀 수준이 낮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고, 뭐 도청이야 이런 거는 진주만 공습과 관련된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봐더라도 이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본이 당시에 진주만 공수과 관련돼서 이게 적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미국한테 이 당시에 반쪽이들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더라도 공습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통수에 걸렸고 계속 그렇게 쪽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음모론이 등장하는 건 일본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진주만 공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러 정황들이 수도 없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진주만 공습은 막지 못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일본하고 전쟁하고 싶은데 빰 맞고 싶은데 빰 때려줬다. 그런 맥락과 유사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인드라가 감안하지만 어쨌든 야마모토는 그건 귀족일 수는 있어도 간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갖고는 너무 예를 들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일본의 큰 그림 이거는 음모론자들이 뭔가 쌈박한 논리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야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웃고 갈 음모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세요? 다만 취지는 이해했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저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야마모토가 이렇게 게이시하고 좋은 뭔가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잭 선생이 간만에 동영상을 올렸네. 의사 양반이 칼부림을 막는 기발한 방법. 우리나라 의사분들 힘내시고요. 미국 가지. 미국에서 의료 받으려면 이렇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해경 압수 진검을 보니 월북 정황 없었다. 역시 채널A 한국 넘버원 방송답네요. 하나하나씩 가는 겁니다. 무슨 어떤 여기에 정쟁이 낄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련자들 하나하나씩 팩트로 조사해서 팩트로 조지고 이런 어떤 일로 승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그동안의 100배 징벌죄를 적용해서 해야겠죠. 관련자들의 전원 징계가 필요하겠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의 유의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그것만이 국민의 의욕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냥 9번 지시라고 생각하면 돼. 잔소리 하지 말고 2차 가해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2차 가해.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아무튼간에 이제 유족들이 그 문전비하고 그 서훈 국정원장 뭐 이런 애들을 고발한다잖아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총선, 이게 이제 마크롱이 처음에 이제 한 게 자유 좌파예요. 이 친구가 잡은 게 자유 좌파. 사회당, 프랑스 사회당이 극자로 똥을 튀겨가지고 극자, 프랑스의 그 반쪽 노면. 그 때문에 이 마크롱이 자유좌파로서 집권한 거죠. 자유좌파 마크롱의 이력 중에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일했다 이런 것이 부각되는데, 인드라가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부각된 게 그 이력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이런 CF와의 관점에서 그게 더 중요한 이력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마크롱이 이번에 재선하면서 좀 더 중도 좌, 그러니까 자유 좌파에서 자유 우파 성향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번에 재선 준비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 좌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중도라는 표현을 계속 강지고 있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자유 좌파고 마크롱이 3분의 1 정도만 자유 우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좌파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그 걔네들은 좌파 연합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극좌 연합이에요. 극좌 연합. 좌이파시 연합이에요. 좌이파시 연합. 인드라가 분명히 갑니다. 이거는 좌파 연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이파시 연합이에요. 1930년대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좌이파시 연합. 그 다음에 자유우파가 공화당이라고 있죠. 공화당 연합.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드라가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마크롱이 공화당과 자유우파인 공화당과 이렇게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은 거부하죠.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크게 보면 이거를 국제적 시야에서 UN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대만이 중국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서 이 가운데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 소련과 중국, 냉전 시기의 프랑스, 그다음 냉전 이후에 그런 시기까지 오늘날까지 이 프랑스는 딱 이 가운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외교 노선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여겼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미국, 영국이 더 세가 크니까 프랑스는 그동안 소련과 중국을 지지하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 스탠스를 갖췄어요. 물론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기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프랑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국유원론 관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마크롱이 미테랑 이후로 처음으로 여서야대가 됐다 이거예요.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사적 적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인드라 강조하는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좌이파쇼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자유좌파였습니다. 미테랑을 지원한 사람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니라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해요. 미테랑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데이비드 록펠러가 키웠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대처를 키우고 프랑스에서는 미테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집권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더러 나가라. 그래서 예,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울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니까.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미테랑이 누구 백 믿고 했겠냐 이거야. 데이비드 록펠러 백 믿고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격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세계사적 격변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 유엔 체제가 지금 의미를 잃고 있어요. 여태까지 예, 소련이나 러시아가 선을 지켰다고. 그 선을 무너뜨렸어. 지금 푸틴이 안보리 이사국이라는 예? 5개국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였지. 한 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의 어떤 결정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한국전쟁 때도 소련은 선을 지켜서 기권을 했지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소련이 아닌 러시아가 선을 넘었어. 중국도 메콩 18호도 무서워가지고 유엔 체제에서는 선을 넘지 않거든요. 선을 넘었다니까.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 유엔 체제를 붕괴시킨 겁니다. 더 이상 유엔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의미가 없게 된 거야.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이 일본이 탈퇴하고 이러는 바람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유엔이 위기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유엔이 아니야. 한국전쟁 덕분으로 여태까지 70년 정도 버텨왔던 유엔 체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은 과도기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프랑스에게 어떤 의미냐? 여태까지 사실상 빅터 로스차일드에 있었던 냉전판에서 캡틴 고도를 친 게 프랑스의 어떤 입지였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판이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1970년대 세웠던 G5, 인드라가 강조했던 G5. 이 G5가 뭐냐? 미국, 영국, 프랑스, 근데 여기서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빠지고 독일과 일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G5. 이 시스템으로 간다. 근데 G5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도 20개국이잖아. 밑에 5개국 밑에 그러한 수에서 G20이 논의된 거잖아. G20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그림을 지금 나토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성렬형이 참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프랑스의 외교력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뚜렷한 냉전적 차이로 인해서 프랑스가 수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러한 토대 위에서 반미 파시즘을 강력하게 돈이 되니까 전세계 돈이 되니까 프랑스 철학계가 강남 좌파 못지않게 살롱 좌파 하면서 맨날 최고급 부르주아지 생활을 영위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었던 그런 어떤 스탈린의 개 생활을 종집으로 찍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래하기 전에 바로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좌이파쇼와 우이파쇼가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 인드라가 강조하잖아요. 프랑스 한번 이렇게 진탕 흔들어 놔야 된다. 이대로 두어서는 프랑스의 미래는 없다고. 인드라가 배낭 30년 전에 20년 전에 배낭여행 가서 깨달았거든요. 한번 알아서 살아라. 이런 점을 이제 큰 그림은 그렇고 이번 총선은 걱정할 게 없어. 이거는
반미 파시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국유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 전쟁처럼 질질 끌고 가고 싶어요. 간단하게 해서 2025년까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냥 전쟁을 소강 상태로 쭉 가고 싶어요. 누구의 승리도 아닌. 왜냐면 이것도 누구가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금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아지거든. 한국 전쟁 끝났다고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이 누가 중국한테 보상금 받았습니까? 보상금 요구해야 돼요. 한국 전쟁에 대한 중공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굉장한 피해를 줬잖아요. 통일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지. 단계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자, 대통령은 마크롱이 이겼죠. 총선은 마크롱이 지진 않았어요. 이기지 못했지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마크롱이 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다수당이니까. 그러나 이기진 못했죠. 과반수가 아니죠. 딱 요 상황이 우크라이나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고 있지도 않아. 그 상황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해서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인드라는 마크롱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재 프랑스의 대선과 마크롱이 이겼죠. 이거는 이제 미국, 영국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우크라이나 이거는 이제 좌우익 파시오는 다 러시아 푸틴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딱 이렇게 그림을 딱 구도를 프랑스 총선에 대선과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프랑스가 반미 파시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프랑스의 반미 파시스트들은 그 어떤 지금 역할이 없어. 과거 비토 루스차일드가 막 맹위를 떨치던 시대도 끝났고 그 여진도 끝났어. 프랑스의 자유파시오 반미 파시스트들의 어떤 전성기는 20세기에 국한된 거지 더 이상 21세기에 아무도 프랑스 철학을 읽지 않아요. 프랑스 철학을 읽는다는 건 지적 게으름이야. 얘들아 강조할게요. 전세계 철학자들한테 분명히 강조합니다. 21세기에 프랑스 철학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지적 게으름이다. 손 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읽는다면 자크 데리다 정도 읽는 건 허용할게. 힘들어가. 화랑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정국이나 이런 것들에서 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크롱이 자유좌파, 공화당이 자유우파. 그 다음에 극자 멜랑송, 이게 파시스트, 친러 파시스트, 그리고 으페는 친푸틴 파시스트. 세 개 암덩어리들이죠. 프랑스 반미 파시스트, 딥스 파시스트.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이 멜랑송과 르펜도 이게 다 멜랑송이나 인드라 볼 때 이 르펜 다 구현 귀족들이에요.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지. 암덩어리로 활약하라고. 그 버니 샌더스처럼. 버니 샌더스도 구명 기적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세요. G7이고 핵보유국이고 EU 핵심 국가이고 유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가 반미 파시와 절대 안 되고요. 아직은 반미 파시 국가 안 되고 그냥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떡밥이다. 깐네에서 누구 이상한 애한테 영화 감독상 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프랑스가 약간 덜 떨어진 애가 좀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멜랑송 뭐 이런 르펜 같은 애가 좀 이렇게 프랑스 정치권에서 헛짓거리 해야지. 깐네에서 뭐
이상한 애한테 감독상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걱정할 게 없다.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 추부기 선생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추부기 선생처럼 이해하는 것이 청세 분석 잘 하시고 있죠. 대체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잘 정리하신 게 추부기 선생의 고견이시고, 거기에 더해서 인드라 구원론 관점에서 나올 만한 결론이었다. 프랑스나 마크롱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당분간 혼란은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유로를 움직이는 두 국가가 독일의 돈과 프랑스의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건 프랑스 정치가 흔들린다는 건 독일의 돈, 독일 자본의 힘이 더 강화된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렇게 다수당을 잃게 돼가지고 가장 속으로 환호를 보일 사람은 누구냐? 세력은 누구냐? 독일의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모두가 속으로는 다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크롱이 흔들릴수록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그 대기업들이 아주 물샐 틈 없이 아주 잘 연결돼 있거든요. 거의 그냥 경제만 생각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한 나라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정치적으로만 나눠 있을 뿐이지, 이 대기업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 독일은 거의 한 나라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크롱이 이렇게 위기가 온다라는 것은 독일 자유우파, 자유좌파 모두에게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인균 선생 헤르손 투입 이대로 크림반도 강타. 이거는 이제 우리 신인균 선생이 인드라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열심히 하시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신인균 선생은 잘해 보시고요. 열심히 구독하고 있겠습니다. 딱히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박과학,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참고하시고, 이거 뭐 우주와 우주의 충돌했다, 이거는 끈이론 쪽에서 우주론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도 우주는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인들하고 가짜 담배는 따지고 그냥 마약이야. 근데 가짜 담배가 따로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말보로, 인들아도 한때 담배 필 때 말보로 담배 입맛에 맞춰서 말보로를 많이 피웠죠. 필름. 이게 이제 그런 가짜 담배. 근데 이게 북한산 담배, 북한산 마약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이게 부시정부 때부터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부시정부 때 단속하느라고 그게 부시정부 때부터 이 가짜 담배, 마약이 해외 유통을 확산시켰다. 중요한 건 인드라가 늘 국유본에서 중요한 건 생산이 아니에요. 생산이 유통이 중심이지. 이거 왜 안 잡아 국유본? 유통 다 뻔한데 동남아시아 화교 뻔한 거 아니야. 이거 국유본이 이거 모를까? 전 세계 가짜 담배, 북한산 마약, 가짜 달러, 이런 거 국유본이 잡아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통을 장악하니까. 안 잡은 거죠. 안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 인드라 강조하듯이 미국에서 우리 방송 워싱턴 톡에서 갑자기 이름이 인드라가 이름을 잘 생각 못하는데, 어쨌든 현재 미국 의회 법률 자문팀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 내가 인드라 좋아하는데 인상적이고 날카롭게 인드라하고 같은 얘기 하잖아.
더 많은 제재 그거보다 있는 제재를 잘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국유본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어. 예. 더 많은 제재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있는 제재만 제대로 하면요 내일 당장이라도 북한은 망해요. 반쪽정은 그냥 아웃된다니까. 있는 제재만 제대로 해도 일부러 안 하는 거지. 400만 불 런짜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얘기했던 라자루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시간 정도 했네요. 자, 내일은 방송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방송을 쉴 생각이고요. 예. 계속 매일같이 방송하는 것도, 예.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인들아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가쿠토님이 말씀해주신 테드님 어서오세요. 내일도 방송하실 때 내보 절대 이런 건 없으니까 모르죠 또. 내일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쿠토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목도 달겠지만 575에 여기에다가 뭐 단톡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댓글을 하나씩 다 달아주시면 제가 단톡방을 열겠습니다. 단톡방 열 테니까 거기서 이제 공지를 인드라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공지가 제대로 안 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이 방송을 인더리 방송을 이렇게 제때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 단톡방에서 방송을 언제 하겠다. 저도 모르니까 손님이 나가야지 인더라 방송하잖아요.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단톡방 만들어서 좌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살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 핵심은 뭐죠? 성렬형 정부, 성렬형 대통령 된 이후에 다른 대통령, 뒤이은 대통령들은 성렬형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겠다. 이제 막 그 A4 용지 읽기, 문전비식, 암기하기 이런 거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성렬형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